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정치 공작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보수 우파는 항상 우리의 자유,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높은 도덕성을 향한 초인의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숭고한 보수의 가치를 배신했던 한동훈은 천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 성난 분노의 엄청난 파도가 그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192석의 입법 독재는 기고만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 사건을 방조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사건 실제 수사 책임자는 이창수 지검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이성윤이가 누구입니까?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문재인의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냥개가 이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었더라면 사냥개 이성윤이가 가만두었겠습니까? 장장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먼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주가 조작을 알고도 동조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브로커 이정필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유일하게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전주 91명 중에서 손모 씨 하나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91명의 전주 중에 한 명입니다. 손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주 9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모 씨가 기소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전할 당시 75억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서 긴급하게 그 자금을 제공했고 또 자신의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작전 기간에 462번이나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상장 이전에 비상장 시절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거래한 사실도 없습니다. 손모 씨는 주가 조작 당시 75억을 대출받아 HTS로 462번이나 거래에 가담한 것이 증명되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거래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 또 특히 한동훈의 논리는 정말 가증스런 거짓 선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4년 6개월간 마녀 사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수많은 음모 공작이 있었지만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특히 2020년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월 문재인 정권 당시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눈 대화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이득 본 게 없을걸? 그냥 피해자일 뿐이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바로 작전 세력들 간의 대화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6개월 동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하는 증인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왔어야 했고 또 증인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의 여러 사건에서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김성태, 국토부, 심지어 성남시청 직원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기반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한동훈의 수사 방식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4년 6개월 동안 잔인하게 탈탈 털은 끝에 최근에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과 좌파 매체들, 이들은 윤석열 탄핵의 불씨를 삼기 위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한동훈이가 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단순히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 대정부 질의장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의 태도가 돌변해버렸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에 이재명과 비밀 독대 이후에 한동훈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관 시절에 했던 말과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장관 시절 국회에서 했던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습니까? 위증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선후배로 남다른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는 개인적으로 300통이 넘는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되었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한동훈이가 벼락 출세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은 인간성을 잔인하게 파멸시키는 가장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래 인간들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런 철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 책임,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보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배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의 사악하고 천인공노할 배신의 실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곧 성남 보수 우파의 분노의 파도는 그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런 가치를 어기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합니다. 과거 유승민, 김무성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천년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의 배신은 보수 우파의 심장을 찢는 잔인한 배신이자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 죄악에 대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성난 보수 우파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의 저주는 한동훈의 이름 석자를 영원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몰락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입니다. 결국 우리 보수우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황재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